의사들이 필수료를 담당하든지 아니면 국영병원, 공공병원을 많이 설립하면 걔네들 공무원인데 뭐 오히려 국민 수요에 미달돼갖고 영국처럼 예약해 한 6개월 후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죽어 자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문제고 재정적으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커버리지 하려면 뭐다? 보험료를 올리든지 숙가를 현실화. 숙가 현실화하면 어떻게? 국민 세금이 더 나가든지 아니면 보험료 올릴 수 있어요? 지금도 막 타면서 난리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더 올라가야죠. 20조 30조 어떤 전망이냐면 한 해 100조 이상씩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물먹는 하마가 될 것. 그래서 부동산 말씀이에요. 그 전에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점은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령화가 진척돼서 모든 의료 혜택을 보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60대 이상들.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월급장애들이 20, 30, 40, 50대입니다. 그럼 50대는 뭐 그냥 똔똔하고 나중에 결국은 20, 30대에 가서 피해가 집중이 됩니다. 아까 말한 연금도 마찬가지로. 그럼 젊은 애들이 그거 정말 반발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금 보험료 안 내기 운동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그 나라의 미래 전망이 걸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빨간 게 좌파 정권만 되면 어김없이 올랐어요. 이것도 좀 부정확해. 사실은 내가 월 단위로 하지 않고 내가 귀찮아갖고 연 단위로 했는데 김대중 때 오르고요. 노무현 때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이게 월 단위로 하면 노무현 때 가장 많이 오르고 문재인이 이거는 뭐 이자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좀 약간 오른 게 다른데 김대중이하고 노무현, 문재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선 노무현이 문재인의 공통점은 세금을 냈어요.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때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는 아예 사면초로 세금 폭탄을 했죠. 그럼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사지도 않고 팔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일단 뭐 조금 남으려면 올라가지 않나 죽어도 그냥 뭐 상속시켜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퍼퓰리즘 정책입니다. 돈 풀기. 근데 재밌게도 노태우야 뭐 할 수 없이 YS가 뭐 우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때는 굉장히 스테빌라이즈 됐다. 이거는 뭐 양심이 있으니까 경제 안정화 정책을 폈으니까 부동산이 안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를 한번 보죠. 그 부동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가계부채가 그럼 떨어지느냐? 지금 최근에 이재명의 정책을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잠깐 보겠습니다. 6억까지 그 총 개인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했다. 이거 듣도 보도 않는 정책이죠. 이건 공산당 정책입니다. 사실은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래갖고 집값이 안정화되면 좋은데 no way 안정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비대칭성이 있어요. 중국 애들은 얼마든지 본국에서 어마어마한 10억, 20억, 30억까지 대출 받아서 그냥 삽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강남의 압구정동 쪽의 아파트는 안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래서 좀 안정되는 식 하다가 이건 너무 대출 규제가 웃긴다. 그래서 당장 서울 시내 소위 서초, 강남, 송파 가장 직장이 밀집된 곳이니까 그쪽으로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전세로 들어가야죠. 전세가 폭등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양방으로 손해가 되고요. 뭐 신규 수요자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도 막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서울시 집값이 안 내려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풀어지게 되면 상투는 또 풀어질 때 상투를 잡게 돼서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는 어떻게 오냐면 여기 전까지는 올라요. 혹시 확 오르다가 팍 이렇게 꼽아내리는 게 특성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직권 회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까지 경험은 항상 위기 직전에 이렇게 올라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덜 먹고 미리
캐시아웃 해놓은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이 꼴이 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전략산업 파괴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산업, 소형원자로 산업, 조선 이렇게인데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은 하나가 요새는 좀 잘 나가요. 주가도 우리나라에 한 5배 정도 떴어요. 근데 K9 자주포 레드백, 그 다음에 항공운輸카이는 이제 상장 안 됐으니까 FA50, T50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아무리 잘 나가봤자 지금 폴란드나 다른 사우디나 이런 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요? 정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밑보이면요 그냥 미국이 야야 간도 하면 그냥 한꺼번에 올 수도 없대요. 물론 이제 미국이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말라 죽일지 아니면 니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업체랑 제휴를 해갖고 우리 업체의 하청업체 정도로 해 이런 식으로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국 기지 센터에서는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스몰 모듈러 리액터 이거 원자로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우리는 한국형 SMR이 이거 독보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물 갔어요 기술이. 그래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한물 갔어요. 지금의 대세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그다음 테라 파워, 그다음 더 있는 이점 없어요. 근데 테라 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고, 그러니까 테라 파워만 상장이 안 됐죠. 뉴스케일 파워는 주가가 1불에서 50배 올라갔고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어클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1불에서 지금 70불까지 올랐고 한 75배 올랐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5배 올랐어요. 물론 5배 오르고 요즘도 강세인데 이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다. 뭐냐면 어차피 한국 수력 원자력 빼놓고는 다 기술 종속적입니다. 미국 업체. 소위 소프트웨어 파워, 설계 기술 모든 거 다 미국이 갖고 있어요. 반도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립, 제작 이런 건 특화해서 잘 되는데 원천 기술이 없어요. 원천 기술이 있는 데가 딱 하나인데 그것도 낙후돼 있다. 가압형 소형 원자로 그 하나인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좀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당연히 반미 정책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헛발질 계속하게 되면 망가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제전 이 법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Ensuring Naval Readiness Act 해갖고 미 해군이 원래는 Jones Act라고 해서 자국 함정은 자국에서만 제조한다 이런 원칙인데 그걸 허문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조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라면 청신호인데 근데 누가 우리나라에 준대? 근데 이제 조금 주긴 줄 것 같아요. 오늘 협상된 결과 보니까 그나마 조금. 근데 미국으로서도 이 공약이 떼질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짱구가 아닌데 이번 거 비싸게 들어오는 2배예요. 2배 이거는. 우리나라 거 한 다음에 물론 기술 유출 어느 정도 되겠죠. 하다가 이제 줬다 뺐다 하고 고양이가 쥐 데리고 노는 꼴입니다. 현재가. 지금 너무 좋아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메인 업체가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인데 한화오션인데 한화오션 아까 필리쉽 야드 이걸 인수를 했고요. 장보고 3를 만들고 미국의 소위 마스카 이거 지금 주창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조선업체는 뭐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반반 정도로 봅니다. 그다음 이제 소비 구축 효과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는 여러분들이 좀 나도 이거 찾아서 그냥 베낀 겁니다. 근데 보면 아주 쉽게 나왔어요. 미국은 전부 민간 주도형으로 다 돌아요. 근데 GDP의 한 2% 정도 돼요. 지출액이. 그게 2,800억 달러. 연간이 아니라 5년간.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조 원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AI뿐만 아니라 여기 양자 컴퓨터 있죠. 양자 컴퓨터 우리나라 생소한데 양자 컴퓨터, 바이오, 청정액. 양자 컴퓨터 주식 한번 얘기해볼까. 그것도 한 2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회사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자했다는 회사는 150배 올랐습니다. 지금.
근데도 더 어려운데. 근데 그거 못 사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후발 2위, 3위 업체는 한 30배, 40배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그럼 부자 됐어야지, 그치? 아, 나도 몰랐어요. 근데 올해 1월 초만 되면 내가 그냥 부자 되고 여기서 출자하고 이 세미나 비용 내가 다 될 텐데, 그치? 아깝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살 수 있는 거 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없는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더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물려 있어요. 늦게 갖고. 근데 갖고 있어야지. 뭐 아니면 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 뭐 지나가는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은 민간 지원적으로 CHIPS법이요. Clearing Helpful Incentive to Produce Semiconductors 이거인데 CHIPS의 반도체 말고도 양자 컴퓨팅, 바이오, 청정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기술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은 민간으로 다 이전한다. 근데 중국은 완전히 뭐 중국 굴기, AI 굴기 해갖고 얘네들도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기, 기술 복제 빠르기 이런 건 그냥 세계 최고입니다. 무시할 수는 없다. 그 투자 금액도 엄청나요. 매년 수십조가 하니까 GDP 사이즈로 보면 미국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사이즈로 보면 미국, 중국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 내가 볼 때는 힘든데 그래서 2023년에 초거대 AI 전략을 수립했지만 아직도 이게 뭐예요? 사후 규제가 원칙인데 사전 규제예요. 그래서 아주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기술 뭐 도둑질 뭐 이런 거를 우리나라 기술 도둑질 지금 AI 누가 우리나라 거를 갖다 쓰나요? 그래서 이 앞뒤 선후니까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다. AI 정책도. 그래서 여기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네이버, 카카오, LG AI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주가 안 올라 이거 무시하니까 주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팍 떨어지고 벌써 주가가 많아지면 여기 다른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은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기껏 해봤자 반도체 배터리 중심이고 AI는 보안적에 지나지 않고 상용화 세계화가 미흡하고 정책 실행력 그다음에 인재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은 뭐 이게 자유화 균형, 중국은 뭐 완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런 게 차이점. 그다음에 모럴 헤즈 벤처 생태계 파괴인데요. 아까 내가 잊어먹었다는 말씀이 이제 좀비 창업.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 좀비 창업.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만 타내기 위한 창업. 근데 누구 애들 좌파 애들만 가지고 가요. 웃기는 게. 그리고 우파는 싹 없어요. 그냥 전멸. 그러니까 좌파 애들은 돈이 디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는데 쟤네들은 돈 많이 써. 이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 자본시장 위축된 건 뭐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정책 사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옛날에 보시면 타다 이재용이가 뭐라고 했잖아요. 이재웅이가 참. 그래서 우리나라는 벤처 토양은 아예 그냥 싹을 뚝뚝 잘라요. 웃기는 얘기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교육은 뭐 더 잘하시는 분이 많지만 좌경화가 뭐 엄청 돼 있다. 그리고 교육산업에 있어서 그런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면 이건 나중에 이꼴난다. 프랑스도 얘네들이 부정적 이미지의 교육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가 원래 첨단 산업의 메카죠. 수학도 제일 잘하고. 근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영향이 좀 크다. 그래서 우리는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해독 능력, 모든 리터러시를 갖추는 교육을 다시 소위 뭐 옛날에 도덕 재무장 같이 이런 거 좀 해봐야 되고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의욕을 줄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절실하다. 그래서 해결책은 제가 말씀한 대로 뻔하죠. 이재명 정부 물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